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 탄주 팀에서 플랫폼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금일은 멀티클러스터, 멀티클라우드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혹은 쿠버네티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개발 생산성 그리고 사내에서 마치 클라우드처럼 일관된 관리 운영 그리고 이런 리소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플랫폼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개발사 생산성이 37%나 이렇게 향상이 되고 전체적인 개발 시작부터 실제 운영까지 실제 배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효율성도 상당히 단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있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에 대한 리소스의 효율적인 사용 부분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고객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쿠버네티스에 최근에 관심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수의 관심 있는 팀 혹은 파일럿으로 시작하는 팀들 최초의 단일 팀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파일럿 앱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최초 하나의 단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고 실제 운영하게 될 그런 환경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DIY로 직접 구성을 하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던 이런 단일화 환경에서 최초 쿠버네티스를 시범 적용해서 그렇게 사용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실제 기업들은 이 쿠버네티스의 도입들을 점차 확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게 되는 팀들도 많아지고 실제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실제 만들어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도 업무에 따라서 아니면 팀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환경도 최초에는 프라이빗에서 사용했다가 퍼블릭으로 이런 가용성이나 아는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점차 늘려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해 봤다가 점차 확산을 위해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던가 아니면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점점 그 사용 부분들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리서치 기관에서 연구한 바로는 이렇게 많은 5억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에 향후 5년간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이런 전망 외에 실제 CNCF에서 작년 기준으로 조사한 그 서베이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실제 컨테이너를 단순히 개발 환경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기준을 보면은 단순히 한 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2개 혹은 5개 사이의 클러스터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이지만 50개 이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의 많은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CNCF 서베이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도대체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 어디에 올려서 운영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같이 쓰는 경우,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 개 가져가는, 여러 개의 MSP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도 작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쿠버네티스의 사용의 확장으로 인해서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그리고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서치 기관 혹은 CNC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쿠버네티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멀티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아니면 vSphere 아니면 MS Azure, GCP 아니면 다른 MSP 상에 있거나 혹은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일관되게 단일 UI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단일 관리 솔루션에서 직접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스케일하고 관리하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부분 그리고 실제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나 아니면 개발팀의 계정을 할당하고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갔을 때 사내에서 정해진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쿠버네티스 거기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헬스 체크, 헬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리고 실제 만들어서 쓰고는 있는데 실제로 낭비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비용 관리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IaaS를 이용해서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들을 만들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이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IaaS 쿠버네티스의 그런 관리 콘솔들을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수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클러스터가 많아지고 멀티 클라우드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부담이 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은 일관되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벤더 락인 없이 이런 여러 개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식성 있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런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에서는 IaaS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쿠버네티스 측면을 우선 바라보면서 이런 IaaS들은 자동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IaaS 콘솔에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작업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이런 쿠버네티스 멀티 클러스터 관점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필요하게 되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VM웨어 탄주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컨셉 자체는 이런 글로벌 컨트롤 플레인인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아래단에 있는 이런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이런 멀티 클러스터들을 통합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는 지금 VM웨어 쿠버네티스 패키지인 TKG,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지원하고 있는 vSphere 혹은 AWS Azure 기준으로는 이런 로컬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직접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스케일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오른쪽 두 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시프트라든가 아니면 구글 GK라든가 아니면 직접 설치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
탄주에서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들을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접 통합 관리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런 여러 개의 클러스터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멀티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 VM웨어 탄주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멀티클러스터 통합 관리에서는 이런 펑션들,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티클러스터들의 라이프 사이클, 생성하고 삭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스케일하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 부분, 그리고 이 클러스터들이 실제 사용자의 계정에 할당을 해서 권한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보안이나 사내 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감사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백업 복구하는 부분, 그리고 단일 통합 포탈로서 이런 개발자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개발자 교육 포탈,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멀티로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관측하고 진단하는 부분,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컨테이너들을 쉽게 빌드할 수 있는 빌드 관리 부분, 그리고 실제 멀티클러스터 상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 메시 관점에서 서비스들을 연동하고 이러한 연동 부분에 있어서 트래픽을 관리하는 부분,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멀티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희 VM웨어 탄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해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탄주 쿠버네티스가 지원하는 IaaS 같은 경우에 직접 프로비저닝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그 이외의 쿠버네티스 제품에 대해서는 에이전트를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디 및 계정 접근 관리부터 라이프 사이클 빼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신 관측 진단 아니면 이런 서비스 메시까지 추가적인 컴포넌트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지속적으로 통합해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멀티클러스터 통합 관리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후부터는 탄주 미션 컨트롤이란 탄주 옵저버빌리티를 가지고 실제 멀티클러스터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시나리오는 이미 사전에 공지된 것처럼 3가지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하이브리드 혹은 멀티클라우드 상에 있는 이런 쿠버네티스들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멀티 쿠버네티스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안 정책이라든지 관리 정책을 내리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상에 있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관측하는 부분, 크게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연은 이런 쿠버네티스 생명주기 관리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설명드린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탄주 미션 컨트롤은 현재 SaaS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멀티클러스터 통합 관리를 위해서 지금 AWS 아니면 Azure, vSphere 상에 있는 여러 개의 클러스터들을 직접 생성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AWS vSphere 같은 경우는 직접 생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Azure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어태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쿠버네티스 생명주기 관련해서 최초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메뉴에서 보시면 Create Cluster는 직접 클러스터를 여기서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태치는 이미 생성된 클러스터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어태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러스터 생성 부분들은 Create Cluster를 선택을 하시면은 현재 TMC UI에서 지원하고 있는 AWS vSphere를 기준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연에서는 AWS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미 AWS 계정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해당 계정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할 클러스터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해서 관리할 클러스터 그룹을 지정을 하고 다음 메뉴로 갑니다. 그러면 리전 화면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리전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가능한 쿠버네티스 버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1.19.6 버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버전을 지정하고 VPC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게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했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지금 싱글노드 HA 모드가 있는데, 싱글노드는 마스터 노드 하나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HA 모드는 지금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AG를 이용해서 마스터 노드가 3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용으로는 단일 노드로 지금 VM 쉐입 디폴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워커 노드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하게 디폴트 쉐입을 선택한 다음에 워커 노드는 테스트 용도로 2개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이트 클러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 클러스터를 보면은 보시는 화면은 지금 AWS 관리 콘솔입니다. 여기에 도쿄 리전에 이미 만들어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브, 스테이지, 프로덕션 기준으로 해서 이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 TMC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와 동일하게 방금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서울 리전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성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 버전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가능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덕션 기준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생성을 했던 아니면 어태치를 한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노드나 상태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현재 업그레이드 가능한 버전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버전을 지정을 하면은 지금 프로덕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 3개, 워커 노드 3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업그레이드가 수행이 되면은 실제 지금 이 마스터 노드부터 진행하는 순으로 롤링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새롭게 VM을 만들어지고 하나씩 스위치 해가는 형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이나 업그레이드는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이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주기 관리 부분에서 뭐 생성 업그레이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뭐 백업 복구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여기 상단 메뉴에서 보시면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쿠버네티스를 백업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reate 백업을 선택하시면은 전체 클러스터를 백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네임스페이스 단위 아니면 레이블을 줘서 그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묶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위를 하면은 네임스페이스로 하실 거기 때문에 얘로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백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온디맨드로 즉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케줄을 걸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시 하시게 된다면 보관기간, 지금 30일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보관기간을 지정을 하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밍을 지정한 다음에 백업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을 하실 수 있고 이 백업 자체는 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플러스 그 퍼센트 볼륨까지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복구 시점 기준으로 해당되는 백업본을 선택한 다음에 리스토어를 하시면은 그 해당되는 백업 기준으로 복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클러스터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백업 복구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돌린 지금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새롭게 1.198 버전이 VM이 하나 더 생성된 다음에 지금 롤링 형태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직접 생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아직 탄주 쪽에서 직접 클러스터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두 번째 메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를 추가를 해서 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GCP, GK에다가 GK 클러스터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약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등록할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여기 아래 명령처럼 단일 명령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GCP 상에 있는 GK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클러스터가 되든 아니면 별도로 직접 설치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되든 그러한 부분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접속이 됐고 앞에서 TMC에서 보여준 그 CLI를 실행을 하시면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TMC가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아래에서 보시는 네임스페이스 상의 자원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설치가 다 되면 실제 커넥션 연결을 확인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앞에 직접 클러스터를 생성 관리하는 부분은 아직 TMC에서 되지는 않지만 이 하단 그 정책 관리라든지 백업 복구라든지 모니터링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됐고 그래서 G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이전트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여기 구글 GCP에 있는 GK도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되면은 동일한 컨셉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GK처럼 AKS도 마찬가지고
이런 DIY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마찬가지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진행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서울 리전을 만드는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스티안 VM이랑 지금 마스터 노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TMC UI에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쿠버네티스 생명 주기를 단일 TMC UI에서 이런 여러 개의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 상에 있는 클러스터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는 이런 단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 부분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이유에 따라서 온프레미스 상에 vSphere 상에 하실 수 있고, 아니면 AWS나 애저나 이런 멀티 클라우드 상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실제 개발하고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는 목적인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분리된 부분들을 실제 운영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개별 클러스터가 아니라 이런 클러스터 그룹을 묶어서 여기에다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동일하게 내린다면 관리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입장에서 이러한 거고, 그리고 개발자에게 개발할 영역인 네임스페이스를 나눠주는 입장에서는 그럼 동일하게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멀티클라우드 상에 있는 거를 워크스페이스로 묶어서 이 부분들을 동일하게 정책을 내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자에게 준다고 하면은 이런 네임스페이스 개발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런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데브 클러스터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데브 스테이지 그리고 프로덕션 같은 이런 클러스터들이 많아지고, 각각 부분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도 이렇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동일하게 클러스터 그룹 단위로 묶게 될 거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데브 클러스터 그룹 관련된 권한 설정, 아니면 스테이지 그룹 단위로 설정, 프로덕션 클러스터 그룹 단위로 설정, 이런 그룹 단위로 설정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일관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자에게 나눠줄 이런 네임스페이스 그룹이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책을 내려주고 싶을 건데, 당연히 개발자에게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이랑 스테이지는 같은 워크스페이스로 묶어서 같은 동일한 권한을 주고,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스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개발이랑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권한을 약간 약화된 형태로 개발자에게 나눠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실제 개발팀에게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멀티클라우드 상에 혹은 멀티클러스터 상에 있는 이런 클러스터들 혹은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들을 개발자에게 주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룹 단위로 관리해서 정책을 내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처럼 이런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동일한 정책 관리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 부분을 두 번째 시연으로 해서 계속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그 TMC 상의 클러스터들입니다. 여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AWS, Azure, 그리고 vSphere 기준으로 해서 개발 스테이지 운영을 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 상단 메뉴에서 보시면 클러스터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시연 시나리오 설명을 드리면서 개발 스테이지 운영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영역을 클릭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AWS, Azure, GK는 좀 전에 추가했으니까 그리고 vSphere까지 이런 개발 관련된 클러스터들을 그룹으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지 관련된 클러스터들을 다 이렇게 그룹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점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묶었고 이거는 운영자 관점에서 동일한 정책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클러스터 상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들을 크로스하게 그룹핑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브 스테이지 같은 경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각 클러스터 상에 있는 데브 스테이징 클러스터 상에 있는 동일한 이런 네임스페이스들을 그룹으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브 스테이지는 같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게 같은 워크스페이스로 묶었고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만 따로 클러스터를 이렇게 그룹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그룹 혹은 네임스페이스 그룹인 워크스페이스를 이렇게 구성해서 정책을 내리는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클러스터 그룹을 만들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으면 가장 첫 번째로 할 부분은 당연히 관리자 혹은 개발자에게 접근 권한을 주게 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팔러시 정책을 내리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메뉴로 접근 권한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그룹 단위로 할 거냐,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할 거냐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클러스터 그룹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앱스 관리자 그룹 아니면 클러스터를 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자 그룹 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관리자는 앱스 오퍼레이션 하는 그룹 개발자는 개발 관련된 클러스터 그룹만 관리 부분만 그리고 프로덕션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는 별도의 권한이 없게 자동으로 CI/CD 부분들로 관리할 거기 때문에 개발자에게는 별도 권한 없이 앱스 관리자만 권한을 할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실제 해당되는 스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워크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에디트 부분들을 개발자 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쪽에서는 실제 워크스페이스는 뷰만 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클러스터 그룹 단위로 혹은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각각의 롤에 맞는 그 팀에게 권한을 지정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팀 사용자인 개발 유저 권한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그룹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클러스터 부분에 가서는 보시는 것처럼 데브 스테이지만 지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브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페이스랑 워크로드가 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따라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근 권한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된 보안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쿼터를 설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러스터 그룹에 대해서 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쿼터를 지정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 네임스페이스 상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얼마나 자원을 사용할지를 스몰, 미디엄, 라지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미디엄 쿼터 팔러시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벨롭먼트에 일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괄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클러스터들에 모두 일관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 툴을 기준으로 해서 접속을 해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개발자에게 나눠주는 HME 피트니스에 가서 보시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디엄 쿼터 팔러시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WS에 바로 적용이 됐고 동일한 그룹상에 있는 애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저에서도 동일하게 팔러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GK는 아직 그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 GK도 보시면은 이게 어태치된 클러스터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러시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클러스터 그룹 단위로 이런 팔러시를 일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팔러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팔러시는 개발자가 특정 레지스트리 사용을 강제하도록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 상에서는 사내 지정된 레지스트리만 쓰고 다카오브에서 임의로 가져오지 못하게 그렇게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브 스테이지 관련된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에다가 팔러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팔러시에서 그 이미지 가져오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임 태그 부분들을 허용된 걸 지정하거나 아니면 레이티스트는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커스텀을 지정을 해서 특정 실제로 가져올 호스트를 사내에 있는 레지스트리 명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이름 같은 경우에는 internal registry 팔러시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UI 툴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클러스터 상에 있는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옵션으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OPA 팔러시라고 하는 커스텀 리소스가 정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널 레지스트리 팔러시가 강제적으로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AWS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애저 기준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동일하게 지금 팔러시가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전체 그룹 단위로 하거나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팔러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팔러시나 시큐리티 팔러시나 이런 부분들은 쿠버네티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부분을 UI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내리게 하는 부분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사내에서 커스텀한 정책들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 경우에는 커스텀 팔러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템플릿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몇 가지 커스텀 팔러시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드 포트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레이블을 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그레스를 HTTPS로 한다거나 몇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간단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OPA라고 하는 오픈 팔러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커스텀 템플릿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OPA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팔러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규칙들을 사용해서 커스텀하게 팔러시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스텀 팔러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디벨롭먼트에다가 팔러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env 레이블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팔러시를 주실 수가 있겠죠. 네임스페이스 아니면 파드에 대해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지정을 하시고, 레이블은 env로 해서 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커스텀 팔러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클러스터 그룹에 다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OPA 팔러시에 보시면은 지금 커스텀 팔러시가 이렇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하는 팔러시 혹은 커스텀 팔러시를 기준으로 일관된 정책을 내릴 수가 있고,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미 배포된 부분들이 아까 인터널 레지스트리 사용하는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팔러시를 위배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U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연 드린 내용은 이런 멀티클라우드 상에 있는 클러스터들에 대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상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들을 관측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런 클러스터들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데브 클러스터들을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인티그레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다른 VMware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랑 연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관측 관련해서는 탄주 옵저버빌리티를 이렇게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클러스터에 대한 노드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 리소스, VM 리소스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탄주 옵저버빌리티에서 사용하는 그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데이터,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제공하는 대시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 클러스터는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지금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지금 데브 클러스터 3개 기준으로 해서 지금 Azure, AWS, vSphere 기준으로 탄주 옵저버빌리티랑 연계를 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단위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노드를 클릭하시면은 이 클러스터 상에 있는 이런 모든 노드들의 상태를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파드로 해서 모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보실 수 있고, 이런 통합 관점에서 CPU나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대시보드 혹은 직접 쿼리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스레스 홀드 값을 지정한 다음에 실제 알라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라트 기준값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는 타겟
SNS를 기준으로 해서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라트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데브 클러스터 3개를 연동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아직 연계되지 않은 부분, 이런 앞서 말씀드린 GK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탄저 업저버빌리티 URL을 입력을 하시고 실제 거기 사용하는 API 토큰을 입력을 하시면은 관련된 탄저 업저버빌리티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돼서 앞서 본 UI에서 동일하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클러스터 기준으로 해서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클러스터 관점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데브 클러스터에다가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팩클리닉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지금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앞서 탄저 업저버빌리티랑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영역에 보시면은 지금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도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청된 부분이라든지 에러라든지 실제 그 API URL 패스 기준으로 해서 요청량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응답 시간 아니면 JVM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트레이스를 확인을 하시면 실제 리퀘스트 각각에 대해서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요청된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실제 에러 부분 아니면 성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리퀘스트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도 어렵지가 않아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탄저 옵저버빌리티에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연계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는데,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프로퍼티 설정 파일에 실제 탄저 옵저버빌리티로 보내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 부트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스프링 부트가 아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간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인데, 스프링 부트가 아닌 경우에는 오픈 트레이싱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탄저 옵저버빌리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트레이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탄저 옵저버빌리티에서 SDK를 제공을 하는데, 이 오픈 트레이싱 관련된 그 SDK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트레이싱 관련된 코드 일부를 기존 코드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이런 SK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분산 트레이싱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그래서 쇼핑에서 시작해서
서로 호출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동일하게 요청 건 혹은 JVM 등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싱 관련 부분에서는 앞서 스프링 부트와 동일한데 서로 연관관계 호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호출 관계에서 일어난 분산 트레이싱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심플하게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관련된 그 트레이싱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탄저 업저버빌리티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실제 IaaS나 이런 하드웨어 자원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 풀스택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각에서 수집된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각각의 사용자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풀스택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수집되는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서 커스텀하게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 매트릭을 수집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은 이 툴에서 직접 하거나 앞서 보신 것처럼 탄저 업저버빌리티, TO 그 연계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멀티 클라우드 자원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연계 부분들을 활용해서 매트릭을 수집하고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커스텀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버 관측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연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 금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클러스터 사용량이 멀티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는 클러스터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 점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필요하게 있을 텐데, VM웨어 탄주가 생각하는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들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관리부터,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ID나 접근 관리, 그리고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백업 복구, 아니면 개발자 포탈 형태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클러스터 관측 모니터링부터 트래픽 관리까지 이렇게 멀티 클러스터 관련된 통합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쿠버네티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명주기 관리하는 부분들을 통합 유화해서 필요로 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클러스터 혹은 네임스페이스 그룹인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동일하게 정책을 내릴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운영했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IaaS까지 통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멀티 클러스터 상의 클러스터 통합 솔루션에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VM웨어 탄주에서는 탄주 미션 컨트롤, 탄주 업저버빌리티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솔루션 설명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을 확인해 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많은 부분을 지금 저희 회사의 다른 팀원분들이 댓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안 단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은 인재홍 님이 질문하신 건데, 탄주 observability는 뭐 이스티오, 예거, 키아리 등을 이용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주 observability는 기본적으로 아까 스프링 부트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린 분산 트레이싱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까 오픈 트레이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예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티오를 사용을 하거나 각각의 그 분산 트레이싱을 위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자바나 노드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뭐 이스티오나 예거나 아니면 오픈 트레이싱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원 님이 질문 주신 거는 클러스터와 인스턴스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노드와 파드의 차이가 뭔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클러스터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아시는 것처럼 마스터 노드나 워커 노드, 저희 기준으로는 VM이 됐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 구성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스턴스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지 이 부분은 약간 지금 답변하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얘기하신 노드와 파드의 차이를 여쭤보셨는데, 이 노드는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실제 물리 호스트가 되든 아니면 VM 노드가 되든 이런 마스터 역할을 하는 노드, 워커 역할을 하는 노드, VM 혹은 베어메탈 서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드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컨셉으로 이런 노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그 쿠버네티스 상에 있는 로지컬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구동하는 그 기본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파드는 실제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노드 안에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준 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미 구축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통합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그 부분 앞서 그 GK를 이미 구성된 클러스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에이전트가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구성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MC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TO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에이전트가 수집한 그 쿠버네티스 정보 매트릭을 가지고 실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정보가 화면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기본적인 그 탄저 observability에서 API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API 연동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예정된 1시간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금일은
멀티클래스 통합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